네,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자 감동인 남자 감동인 김동인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셨네요. 네. 어제 저희 팀 그 송년회 겸 파티를 좀 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목소리 어때요? 장난 없죠? 제가 달콤한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뉴스킨 사업에 대한 비전, 뉴스킨 사업에 대한 가치,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 저는 이 뉴스킨 사업에 어떤 가치를 받고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사업한 지 9년차 되거든요. 이 9년 동안 사업하면서 느끼고 보고 행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 1시간 가량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을 위주로 제가 아이 컨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SB가 맛이 갔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여기 혹시 80년생 있습니까? 80년생? 80년 계시네요. 우리 그때 다들 이 시대에 계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수능 딱 치고 났을 때 IMF라는 게 터졌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고3 수능을 딱 쳐놓고 저희 집이 진짜 이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창원에서 선박 사업을 꽤 크게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는데 되게 돈 많은 집안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안에 이제 가운데 딱지가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 TV에서 보면 길바닥에 내앉잖아요. 정말 이제 길바닥에 내앉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수능 치놓고 졸업식을 못 갔어요. 이 채권자들이 이제 아버지를 잡다 못해 아버지가 안 잡히니까 저를 잡으러 다니신다고 졸업식을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도 못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버지 손잡고 외삼촌집에 작은 외삼촌집에 제가 가게 되었고 저희 누나는 지금은 이제 탑스 그룹의 수장님이시죠. 이승희 사장님.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 이모입니다. 네. 그 이모 집에 여자니까 이모 집에 누나는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중국으로 이렇게 도피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을 쳐놓고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혼자 이제 단칸방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추운 겨울날 정말 이 보일러도 안 되는 그 단칸방 안에 살면서 이 전기 담요 있죠? 전기 장판 있죠? 장판에 당도가 있으면 등은 따신데 이 얼굴에 입에서 이제 입김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어린 나이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했지만 사실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그 당시 이제 과대표 할 때 교수님한테 졸업만 할 테니까 저 F 주지 말고 시험 치고 다 할 테니까 F 주지 말고 졸업만 하게 달라부터 하고 저는 바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많은 직업군 중에 제 첫 직장이 뭘까요? 제 첫 직업이 웨이터입니다. 네. 그 부산의 남포동의 모 주점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삼촌 있죠? 네. 삼촌 생활을 제가 첫 직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화류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텔레비를 보는데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웨이터, 나이트클럽에 있는 웨이터를 취재하는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기자가 왜 웨이터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생에게 바닥을 알면 겁날 게 없다. 이러면서 시작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바닥부터 시작하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어차피 인생 바닥인데 바닥부터 인생을 알아가자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닌다. 네. 사람들 들어올 땐 전부 두 발로 나오는데 들어오는데 나갈 땐 네 발로 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하신 분들이 네 발로 나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분들한테 빵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마담 지켜주려고 카바도 치주고 하여튼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과일 한주도 썰고 기도도 보고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인생을 알 수 있게 됐었고요. 뭐 다친 대로 뭐 떡볶이 장사, 뭐 김밥도 팔았고요. 이 평일날 일하는 거가 부족해서 주말에는 여행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탈 사업도 해봤고요. 뭐 영업이죠 영업. 그리고 제가 마지막 했던 일이 컴퓨터 일인데요. 이 컴퓨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집에 있는 컴퓨터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 하루 종일 주물르면 이게 고쳐지는가요? 안 고쳐지거든요. 저도 똑같이 안 고쳐져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이 PC 닥터 뭐 119 있겠죠? 컴퓨터 박사 전해가지고 사장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물러서 안 됐던 컴퓨터가 5분 만에 고쳐지는 마술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너무 놀라가지고 사장님 이 기술 어떻게 하면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1년 동안 일할 테니까 사장님이 이 기술 전부 다 나한테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러면서 1년 동안 정말로 무보수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1년 동안 기술을 잘 제가 싸우라고 부르거든요. 아직도 제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제가 26이라는 나이에 컴퓨터 창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창업을 왜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직장생활을 선박 엔지니어 예전에 하면서 직장생활 1년 했었거든요. 이때 하면서 느꼈던 거 딱 한 가지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막 외근 갔다고 열심히 일하고 딱 사무실 들어왔을 때 저보다 상사, 주임이나 대리분들 있죠?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분명히 일하는 업무 시간인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지고 잔업 처리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앉아가지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법니까? 저보다 먼저 시작한 이 선임들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의 경험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덜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장사를 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런 개인 PC들 있죠? 네, 이런 PC들 AS하고 관리하고 요걸로 시작하다가 차츰차츰 이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서버 유지보수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보수 이런 빔 프로젝트 그리고 음향 장치 이런 것들을 건물에 꽂고 또 램 포설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누가 저를 전했는지? 저 생각보다 성실합니다.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 젊은 나이에 그 패기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많은 수익들을 벌었습니다. 제 친구들 연봉을 제가 한 달에 벌었으니까 잘 벌었겠죠. 네. 자, 근데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요, 항상 그 기존의 어떤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컴퓨터 일을 제가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렇게 일하고 남들 연봉을 월에 본다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아요. 왜냐면 나는 놀 시간이 없거든요. 제 아는 그 금융업계에 있는 아는 형이 있는데 이분 페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낮에는 금융권에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 노동을 들이거나 추가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가적인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열심히 컴퓨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돈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20대 나이에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 제가 계속 일만 하고 싶을까요? 제가 이 사진에 봐서는 멀쩡하고죠. 얼굴도 뭐 괜찮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멀쩡한 청년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놀고 싶겠잖아요. 추가적인 시간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시간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일을 그만두면 됩니까? 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죠. 내가 자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 돈도 벌지만은 시간도 같이 벌 수 있습니다. 이 도끼라는 불리 도끼 아시죠, 이분? 래퍼. 이 멘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버는 대로 쓴답니다. 이거는 돈도 벌긴 하지만 본인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자유롭고 돈도 자유롭다는 거죠. 즉 시스템, 자산을 소유해야지만이 시간이란 것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영업을 혼자 하다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뭐 직원을 일단은 뽑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제가 빠져나오고 여기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저는 돈을 더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팀장을 키워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이 가게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1년까지는 괜찮았는데 1년 좀 지나니까 얘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통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도 컴퓨터 하나 차리는 거야.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내가 직원일 때 컴 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이 직원의 꿈도 그런 것이라는 것, 사장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계속 이게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는데 시간을 계속 못 말랐지만 이 시간을 벌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을 모아내고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언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도 생각보다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저는 자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더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젊을 때 제가 그 당시 26대 시작했었고 이 20대 말에 제가 엄청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일을 5년 뒤에도 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하고 있다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제일 싫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컴퓨터 AS를 하러 갔는데 내가 이제 이때쯤 되면 결혼도 했을 거고 30대면은 애기도 태어났을 건데 내 아이의 학부모 집에, 친구의 학부모 집에 AS를 하는데 이게 내 아이의 친구의 집이다. 이게 느껴졌을 때 왠지 모르는 이게 불편함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리고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하지 50대 돼가지고 이 랩 호소한다고 천장 기어다니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뭔가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한 데 있어 가지고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의 직업군인데요. 첫 번째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인, 봉급생활자죠. 두 번째는 자영업자, 세 번째는 사업가, 네 번째는 투자가. 이 전 세계 직업군들이 총 4개의 직업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내가 전직이 직장인이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장인.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와 보세요. 손 들고 그대로 돌아오세요. 많죠? 손 내리시고. 전직이 자영업자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자, 지금 내 전직이나 현직이 사업가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가. 나 사업을 하고 있다. 뉴스키 사업자 말고요. 네. 뒤에 한번 봐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투자가. 나는 전직이나 현직이 투자가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없습니다. 재밌죠? 네. 이게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직장인과 자영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 세계 인구의 5%의 사람만이 이 사업가나 투자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돈은 어디에 많을까요? 인구는 여기 95%가 있는데 여기 돈이 많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여기는
전 세계의 2의 5%만이 존재한답니다. 반대로 여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으시는 사업가, 투자가 이분들은요 95%에 불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돈의 흐름이 이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으로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 직장인과 자영업만 하고 있었는데 일로 넘어가면은 이분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알만한 이분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업가와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잘 없습니다. 저도 이게 되고 싶거든요. 제가 컴퓨터 일을 하면서 제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 주연테크 아십니까? 네. 주연테크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체를 키우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까지 늘렸습니다. 컴퓨터 업체를. 근데 이게 그 이상의 어떤 자본이 안 되고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잘 못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스폰서님이 이 뉴스킨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라 했냐? 뉴스킨 사업은 직장인과 자영업 영역이 아니라 사업가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가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이건 회장님처럼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그 아이템과 자본 경험을 가지고 사업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있죠. 이 프랜차이즈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돈이 드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 이미 시장에서 시스템 자체가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자본 없이 투자금 없이 다른 어떤 학력이나 지원 이런 거 없이 편승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과 열정 투자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킨 사업이라고 이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 누구실까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우리 탑스그룹 수장님이시죠. 이승희 사장님. 이 두 분이 치마빨은 장난 아니거든요. 보통 회사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 두 분이 뉴스킨 다단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우리 그 피가 섞인 부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뭐 아들하고 조카 등에 빨대 뽑아가지고 뭐 다단계로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의심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와보라 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9년 전에 이 뉴스킨 사업 설명회 자리에 왔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 봐보세요. 지금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 여자분들 남자분들 섬남섬녀가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이 강의장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양배추 밭이라 전부 한 60대 아주머니들만 쫙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젊은 총각이 느끼는 그때 느낌은 완전 별로였거든요. 이 근무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건 일단 아니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이 앞에 강사가 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강사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듀퐁사의 상무로 나왔던 어떤 상무 출신의 뉴스킨 사업가인데 이분이 뉴스킨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면서 아이템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이템 목말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가 그때 들어보니까 화장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화장품을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 피부가 건조하고 이러면은 그냥 수도가 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뿌리고 이 정도인데 화장품을 쓴다는 자체가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오케이 화장품 패스하고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말 30대 초반에 있는 남자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그거 사치 아닙니까 사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제가 다 듣고 나서 두 분 열심히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컴퓨터 본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네, 제가 뭔가 새로운 아이템 뭐라고 사업을 원했지만은 안전자리를 바꾸지 않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 하면서 그 딜레마, 블랙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야,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일본 시장을 한번 가봐라. 우리 일본이 항상 저희보다 거의 한 10년 앞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뉴스킨은 한국 뉴스킨 실정하고 다르다. 일본을 가보라 해서 그냥 리프레시 겸 일본을 간 겁니다. 이때 이 사진은 일본 뉴스킨 재팬 컨벤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한 해 동안에 사업자들의 어떤 성과들을 축하해주는 자리라는 거죠.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큰 경기장에서 이 컨벤션을 했었는데요. 무대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데 일단 뭐 중간에 동그란 타원형이 있고 요 위에서부터 막 문이 확 열려 이 사람 내려오고 난리 나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젊은 사업자들이 일단 많았습니다. 20대, 30대의 여자, 남자 사업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다만 있고 뭐 이라시마이스테 뭐 이래서 뭐 시라해서 일본말을 사람식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이 젊은 남자가 저는 같은 호텔에 보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니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금딱지가 보이십니까? 멀리 잘 안 보이죠? 이 금딱지를 딱 그 다음에 달고 나오길래 아 정말 뭔가 한 방인 놈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23세의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28살에 티메이트 우리 최고 명예 직급인 티메이트 직급을 달성하셨다더라고요. 나카다미라는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축하 무대 중앙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 옆에 보면 젊은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야 이런 젊은 사람들도 최고 직급이라는 걸 달성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남자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컨벤션 에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젊은 남자들이 에메랄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이제 BA죠.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직급이었는데 이 직급이 이제 소개가 되고 나서 이 젊은 남자들만 나왔죠. 쫙 1년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중앙에 딱 서가지고 세레머니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사업 선택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거.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DSLR로 사진 찍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확대해서 봤거든요. 소름 끼치게 놀란 건 이분들의 표정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잇몸이 만개해가지고 막 내일이 오기만 온다 완전 임마. 앞으로 내 미래는 끝났다 막 이런 표정. 이런 환희에 찬 표정. 이게 제가 이 표정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컴퓨터 일하면서 돈 작게 번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표정처럼 환희에 찬 표정, 내일이 기다리는 표정, 이런 표정들 내가 지어본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는 뉴스킨의 매력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뉴스킨을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검토해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렌드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처음 알아볼 때 제 고향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모 그룹에서 재무 보시는 회장님실에서 재무 보시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뉴스킨 사업에 대한 이 정보를 뒷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3일 회계법인이라는 그 회사로부터 14기, 15기 감사받았던 이 감사 내용을 A4 분량 이 정도 해가지고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다시 던져줬죠. 그래서 쉽게 말해라 이렇게 했죠. 그때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트렌드의 유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데? 이 뉴스킨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이 그냥 어떤 사기꾼이 만든 게 아니라 1927년도 하버드대 학생의 어떤 논문부터 시작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면서 유통의 한 채널로 자리하게 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소비자가 입소문을 이용해서 기존의 유통 방식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다. 자, 유통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생산자가요, 원가 200원에 어떤 제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고를 하게 되고 총판 도매 소매를 치면서 유통 마진이 붙게 되는 거죠. 유통업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1,000원에 전달되는 게 우리 기존의 유통 구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기업들이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소비자들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이왕이면 착한 금액에 좋은 질의 제품들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업들이 변화가 된 게 처음에는 원가 절감만이 살 길이다 했어요. 원가 절감이 살 길이다. 자, 여러분들 월드콘 아시죠? 월드콘. 월드콘 컨텐츠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원가 절감만이 살 길이 돼서 초콜릿을 없앴다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산실감. 장난 아니겠죠? 이게 안 돼야 한다는 게 소비자 니즈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아끼는 게 안 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다이어트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요즘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이마트, 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유통 구조가 다이어트가 돼서 우리가 심플하게 되면서 바뀐 유통 구조라는 거죠. 이만큼 유통 구조가 축소되면서 유통 마진이 아껴지겠죠.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가면은 뭐 1,000원 넘게 사서 뭐 1,500원 이렇게 해서 사는 월드콘이 대형마트 가면 쌉니까? 쌉니까? 싸죠. 유통 구조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한 7만 정도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이 복잡한 유통 과정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키겠다.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키겠다. 그리고 이 복잡한 유통 구조 이것들이 아껴진 만큼 없애버리고 이 유통 마진들을 생산 원가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콘 컨트리에 있는 이 초콜릿을 허리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좋아하는 품질 좋은 제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광고라는 걸 항상 해왔거든요. 광고. 여러분 아이오페라는 화장품 아십니까? 아이오페라는 화장품이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광고 비용만 얼마일까요? 매출 말고 광고 비용 192억입니다. 한 해 동안 광고 비용으로만 192억을 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광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 인내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은 주위에 이렇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자기가 장동건 고소영보다 인물은 못나긴 하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잘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소개해준 당신들한테 우리가 어차피 나가야 될 광고 비용들 당신이 대신해주니까 이거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이마트 가가지고 포인트 쌓으려고 정신없고 아들 막 떠들고 난린데 포인트 번호 찍고 있죠. 그거 해봐서 이게 더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유통 방식은 기업이 주도하는 마케팅 방식이고 소비자가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 방식이고 소비자가 득이 될 수 있는 소비도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유통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을까요? 이 셀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말하는 이슈와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슈 페이퍼 됐고 새로운 성장 동력 구사하는 안티에이징 됐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이 삼성 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객을 홍보 요원화해야 한다. 대놓고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나와있죠. 소비자는 광고나 영업사업보다 다른 소비자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소셜 광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신프로슈머한다. 지금까지 프로슈머가 주로 성이 특히 남성이었다면 어린이와 주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기업들도 앞으로 입소문 마케팅, 이 바이럴 마케팅이 확대되지고 계속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GS 홈쇼핑인데 GS 홈쇼핑 이거 구멍가게인가요? 아니죠. 이 다트라는 금융감독원에 가시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사업 목적 변경돼 있죠. GS 홈쇼핑이고 사업 목적 변경해 보시면 여기 19번에 보시면 다단계 판매가 됐습니다. 다단계 판매요. 사업 목적에 추가되어 있죠. 다단계 판매요. 대기업도 이런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옆집에 있는 뭐 영희 엄마가 철수 엄마가 다단계 한번 집안 말아먹는다. 그거 뭐 불법 피라미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11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시장이 커졌는데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매출 다단계 판매가 무려 38%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로만 시장의 3분의 1이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 채널로서 자리를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뭐 매년마다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 뭐 2019, 2020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1인 마켓, 세포 마켓, 1인 마켓, 1인 1마켓 시대가 왔다.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셜 마케팅 있고 뭐 유튜브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이제 이슈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4차 혁명이 뭐고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1차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먹고 2차에서 뭐 소주 한잔 먹고 3차 먹고 4차 노래방 가서 끝 아이가 이게 4차 혁명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랑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4차 산업혁명 일부에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전적인 의미로 열차를 타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 비즈니스용으로 시스템이란다. 다시 말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무조건 가야만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플랫폼에는 사람들도 모이고 물건들도 모인다. 이게 사람이 타고 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장터 같은 게 형성된다는 거죠. 멍석이 깔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에어비앤비, 우버, 뭐 쿠팡, 유튜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다낭이라는 나라 아시죠? 다낭 동네? 다낭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딱 내리자마자 공항 내리자마자 입구에서 어플을 딱 켜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랩이라는 어플을 써가지고 다낭이라는 동네는 그랩을 쓰더라고요. 우버 같은 겁니다. 그걸 써가지고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공항 앞에 택시가 그렇게 즐비한데 아무도 안 타는 겁니다. 그걸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택시는. 근데 그랩을 이용하면 착한 금액에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자, 우리 에어비앤비라는 이 회사는 숙박업체. 근데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재고가 없습니다. 우버라는 회사는 택시, 운수업이죠. 근데 이 우버가 택시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뭔 역할을 하느냐? 공급하는 이 생산자가 있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는데 얘들을 중개해주는 중간상 어떤 매체가 되는 겁니다. 매체.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공급, 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 서비스 있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재고는 없습니다. 정보만 전달해줍니다.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킨 회사로부터 이 스킨케어 파트, 건강기능식 파트 여러 가지 사업 파트가 있는데 여러 제약도 있죠. 이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막 제품 쌓아놓고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제품을 저희가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 제품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나라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 이렇게 시작된 이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소개함으로써 광고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소개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어떤 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체는 누굽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거든요. 이 프로슈머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체고 뉴스킨에서 소비자인 내가 사업자로서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슈머라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비전이 종전에는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커미션 주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비전 선언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비전은 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 선언문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스푼 스토리라는데 집에 누나 있는 남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나 있는 남자분. 저 계시네요. 좋습니다. 집에서 누나랑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본인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아, 내가 이렇게 진짜 좋은 제품도 많이 바르고 비싼 화장품 많이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질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본인한테 말했어요. 그럼 본인이 누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까? 뉴스기서라고? 이분은 뉴스기 사업에 연구하고 계신 분이네요. 대개의 남자들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술을 끊든가 담배를 끊든가 남자를 끊든가 뭐 한 가지를 끊어라. 그러면 좋아하실 거다. 내지는 무관심입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론이라는 창업자께서는 그분의 누나의 어떤 고민을 듣고 화장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안에 있는 팟테리스트 성분을 쫙 봐보니까 좋은 성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게. 근데 안 좋은 성분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이 사람은 그러면 좋은 성분만 넣고 나쁜 거는 빼고 화장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좋은 성분만 딱 뽑아가지고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니까 공장 업주들이 덥석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이렇게 좋은 것만 넣고는 단가가 안 맞아서 네가 밖에서 판매할 수도 없을 거다,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업체를 만나가지고 다행히 이 한 드럼을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용기가 없으니까 이 방을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성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 통만 갖고 오면 덜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스푼으로 이제 떠서 이런 짠 통에 이런데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시작이 된 거죠. 1984년도에 이렇게 자본금 5,000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 제품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부분 같죠? 네. 용기에 신경 안 쓰고 내용물에 신경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 54개국에 진출해 있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철학이, 제품 철학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그리고 나눠 배드, 이런 제품 철학을 가지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아직까지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모습이라 지금 엄청 곱게 들으셨죠? 네. 자, 저희 회사는 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회사 안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킨케어 파트 뉴스킨, 그리고 파마네스라는 건강기능식 파트, 빅플레이시라는 인터넷 비즈니스 파트,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포스포그 단체, 그리고 NTC라는 기부사업 파트, 이렇게 총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창업 10년 이내에 연매출 10억 돌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그로스 기업이라거든요. 창업을 하고 나서 10년 안에 연매출이, 회사 안에 연매출이 10억, 그러니까 이제 1조죠. 1조를 돌파한 회사, 10년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한 회사를 우리가 하이퍼그로스 기업입니다. 초고속 성장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애플, 뭐 컴팩, 델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뉴스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억 매출을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뭐 복사기 제록스, IBM 이런 거 잘 아시죠? 시세이도, 맥도날드, 아메이도 있고요. 뉴스킨은 단 8년 걸렸습니다. 8년 안에 이 1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난 매력을 구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매출들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본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1984년도에 창립이 됐고 1996년도에 뉴욕 증시의 BT주, 그 바이오테크놀로지주에서 A 클래스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 뉴욕 증시 들어가가지고 NUS라는 심플로 검색해 보시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만 환자가 2018년도 4월 기준에 1,401 어카운트가 배출이 됐습니다. 이건 뉴스킨 코리아의 영역이고요. 1996년도에 오픈이 됐고 지금 총 매출의 약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100만 환자가 2018년도 3월 기준에 176 어카운트가 100만 환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중에 3대 경제 전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포브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브스지 경제 전문지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거의 100이면 100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견기업 부문에서 5위의 뉴스킨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선정이 됐느냐?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했던 말들을 다 지켰다입니다. 진실되게. 동종업계 최고 보상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했다 해서 이 포브스지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 뉴스킨을 말할 때 아예 또 간혹 가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사실 그런 분들보다 이분의 말을 믿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분은 그 월가의 전설입니다. 피터 린치라고 기업의 대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뉴스킨의 트롬 헌트 전 사장님이십니다. 이 보스턴에서 2009년 8월 달에 이 대대적인 어떤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 거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뭐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룡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투자 설명회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회사 중에 이분이 뉴스킨 이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있죠? 거기에 참여해 있는 투자가들보다 뉴스킨사에 참여해 있는 인원들이 2배나 더 많았답니다. 이때부터 우리 회사는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주목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분들에게 투자를 받고 계속해서 매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CEO가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랍니다.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지 미리 예측을 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고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변수가 없는 아이템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고 말했답니다. 이분은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CEO입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올해도 나오겠죠 이제 이 사람들의 소망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보면 1위가 건강, 2위가 다이어트, 1위가 건강, 2위가 다이어트, 2위가 건강, 뭐 다이어트 나와 있죠. 거의 보면요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고 다이어트 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도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제 아파트 예전에 살던 아파트 밑에 집에 살던 할머니 계셨는데 80대세요. 80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분이 맨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아이고 무릎이야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한다면서 막 이렇게 지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 새벽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수영하러 가시거든요. 갈바니 제 소비자시거든요. 갈바니 하고 에지랑미 막 바르고 유스펜 먹고 에지랑 먹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젊고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회사에서 이런 대안책들, 이런 방지책들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 물이 노화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 노화가 막 줄줄줄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장마장마하게 노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노화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합니까? 걸레질을 합니다. 물을 닦아내게 받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디에 주하느냐? 수도꼭지, 노화의 근본 원인이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누스킨 피부 노화 관련해서 NADH 산화에서 첫 발견.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탠퍼드 의대에서 이제 나왔던 논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아노스라는 노화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노화인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몸에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있어요. 뭐 나는 없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노화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 아노스라는 노화인자가 어릴 때는 활성이 될까 안 될까요? 어릴 때는 활성이 안 됩니다. 이 쫓기는 아들이 거울 보면서 막 아이고 내 얼굴에 기이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릴 때는 표도 안 나. 25세 때 잘 표 안 나. 근데 35세 때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이다가 언제 피치를 끊느냐? 45세 되면은 이게 노화인자가 활성도가 완전 피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0대 50대 되면은 뭐 집에 상도 나고 그러잖아요. 상할 일이 많고 이런데 뭐 상이 나고 뭐 고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화인자가 활성이 많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때 바짝 늙는데 요것을 잠재울 수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뭘 개발했냐면 에이지락이라는 어떤 물질, 다른 물질을 개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어떤 양리적인 성분을 가진 많은 유효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분들을 어떻게 섞느냐, 어떤 레시피로 믹싱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고 오히려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된장찌개를 된장 맛이 많이 넣으면 된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된장찌개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맛이 좋아지듯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넣어야지 이 노화인자에 잘 될 수 있는지 저희 회사 그거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에이지락 테크놀로지입니다. 에이지락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화인자가 막 활성됐을 때 에이지락 기술로 만들어진 물질을 투여하니까 이 노화인자의 활성도가 제로로 12시간 동안 제로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회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1980년도에 이렇게 시작한 우리 회사는 거의 매년 신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해마다 승승장구를 하면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매진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제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던 이 양반김, 뭐 카누 커피 이런 거 있죠? 뭐 이 제품을 제가 팔라는 게 아니고요. 이 양반김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왔습니까? 이 양반김 하나만 가지고 한 해 동안 매출이 동원해서 970억 원을 한답니다. 김 팔아서 970억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이상 김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는답니다. 그걸 우리가 메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여러분들 다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소개드린 갈바닉, 이 갈바닉만 가지고 단일 제품으로 가지고 연매출 1,00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소비자들이 이 갈바닉에 목숨 거는 이유가 하루도 다 안 쓰면 막 찝찝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모 지역에 사진 찍지 마세요거든요. 네. 모 지역에 있는 소비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 갈바닉 쓰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게 애프터 사진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 제가 뭐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변화라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아이템으로서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뭐 루미스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아이템 괜찮죠? 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2020년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전 세계 노동 인구의 50%를 차지한답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까요? 안 바뀌어갈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냐? 1946년, 1964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어떤 자식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이비부모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베이비부모 세대 전후 세대라 하죠. 전쟁 끝나고 나서 막 도시가 파괴되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남녀가 방에서 뭐 했겠어요? 맞아요, 그거요. 그거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랍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베이비 세대, 전후 세대.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고 나이가 들었죠. 이제 실버 세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뭘 원할까요? 건강해지고 싶고 주름도 없애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겠죠. 이분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들을 이 배우 세대들이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이제는 경제 인구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거 맞습니까? 밀레니얼 세대에게 팔아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대요. 이거 볼게요.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 형태를 살펴보면 이 세대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에게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품을 공동 창조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끝으로 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대요. 그건 이제 우습게 말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어떤 한 가지 직업에 얽매여가지고 일하기보다 장기적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파트타임이나 뭐 SNS에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아까 말했던 홍보에 오늘 활동하면서 이 소비자지만 뭔가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하고 싶어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을 많이들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은 어떠느냐? 안테지 시장이 12조, 연 10%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 씨는 지난달 카드 명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외국 S 아이크림 19만원, 출장 마사지 45만원, 두피 마사지 60만원, 자가지방 시술 180만원, 겨울방학 바지에서 밀었던 자기 관리한다고 투자한 돈이 한 달 월급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화장품을 안 쓸까요? 더 많이 쓸까요?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젊게 보이고 내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꾸미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더 좋아야 되니까 건강기능식품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본사에서 모든 연구개발, 제품 연구개발, 생산, 시장개발, 물류, 택배, 회계, 법률 다 하는데 우리 뭘 하냐? 마케팅만 아웃소싱을 만든 겁니다. 딴 거 할 거 없고 소개만 잘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한 명, 두 명에게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장이 이렇게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하는, 적극적인 마케팅하는 프로슈머로 내가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소비자 중에 내 소비자 안에 나처럼 프로슈머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냥 몇만 원 정도 제품을 싸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커미션 다운 커미션, 뭐 100만 원에 200만 원에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 똑같이 내 소비자 군단 안에서 이렇게 프로슈머로 다시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계속 넓혀져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유통 구조, 유통망은요 상속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로부터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품이 떨어진 제 고객은 제품을 다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쓰고 있는 겁니다. 제 7대인가 하는 어떤 고객인데 캐나다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성함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캐나다에서 물건을 사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키 사업을 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못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뉴스키 사업을 못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제 얼굴을 보고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제가 방긋 웃고 여러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한테 말 거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그란 안경을 귀여워라 끼고 다니거든요. 뉴스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보험회사 그 지점장님이 강의하신 걸 들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싶으면은 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라요. 근데 네가 2천만 원을 벌고 싶으면 그 일에 적성을 맞추러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 일에 적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뉴스킨에서 뭘 하면 되느냐? 뉴스킨 제품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100만원씩 200만원씩 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비누 한 장이라도 내가 옳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단 좋았을 때 전달하는 겁니다. 안 좋으면 전달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전달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전달하고 조금 제품 싸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많은 컴퓨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비즈니스 배우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체험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한 개도 몰라도 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투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투잡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를 만나도 두 사람은 동시에 못 만나거든요. 이 거짓말은 되게 싫어요. 성격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를 해야겠는데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갖고 있던 컴퓨터 업체 두 군데를 제가 통째로 다 팔아 넘겼거든요. 그래서 전업을 딱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전업했겠습니까? 어떤 자신감으로 전업했을까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가 안 똑똑해도 된다. 화장품을 한 번도 안 써봐도 된다. 여기서부터는 바닥부터 다 갖추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업할 때 제 마음이 그래 나는 어차피 바닥부터 커왔으니까 이 바닥에서도 완전 바닥부터 내가 낮은 자세로 배워서 꼭대기 갈 때까지 배우고 체험해야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에서 다 가르치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마스카라가 뭐 코에 쓰는 건지 발에 하는 건지 몰랐지만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배워서 체험해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르치면 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엔요 저희가 이제 화장품 이 뉴스킨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화장품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제가 샘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데몬 가방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좀 남자가 좀 제일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 뉴스킨 마크가 찍혀있는 이 가방은 데몬 가방인데 저는 이 카메라 가방 있죠. 여기다가 화장품 제품 넣어다니면서 몰래 마케팅이에요. 몰래 마케팅.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뉴스킨 사업으로 이 뉴스킨을 도구로 성공할 거라고 마음먹고 전업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숨어서 마케팅하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하고 그날 펑펑 울고 이 가방을 째버리고 뉴스킨 로고가 딱 찍힌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일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일이 당장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뉴스킨 가방이 잘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품을 써야 되는데 고객들이 이 가방을 예의가 되게 쓰면 좋겠다고 이 가방을 사달라고.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뉴스킨 사업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뉴스킨 일에 제 적성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가치 있는 일인가? 이 탐스라는 신발 아시죠? 이 신발이 유명해지는 게 이 한 켤레가 나올 때마다 빈민국에 똑같이 한 켤레가 무상으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기업으로 착한 기업으로 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브랜드가. 뉴스킨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계신데 이 안에 보면 폴 알렌 콥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민속식물학자인데 이분이 개발하는 전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에포크 라인이 있습니다. 이 에포크 라인이 팔려나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25센트가 기부가 됩니다. 저희 회사도 그냥 우리 회사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이 배불러지고 커지고 덩치 커지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팔려나갈 때마다 25센트씩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사명선언이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그 뉴스킨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 글로벌 컨벤션을 있거든요. 미국이란 이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타주에서 글로벌 컨벤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전 세계에 있는 이 뉴스캐너들이 모이는 거예요. 약 한 2만 명 가까이 인원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컨벤션 했을 때 되게 어떤 신선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컨벤션이 다 시작되고 나서 원주민 같은 분들이 북을 막 치면서 빨간 이렇게 원주민 옷을 입고 북을 막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하는 이 오프닝 쇼인가 막 생각하고 있었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이 무대 앞으로 쫙 전진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오고 뒤에
흑인 남성분들이 3분 정도가 딱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따라서 정장을 입고 엄청 멋지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상 앞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시는 예의가 나는 이제 말라위에 있는 주요 인사라는 거예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말라위 나라는 이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뉴스키라는 회사가 말라위에 여러 기부 활동, 구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뉴스킨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뉴스킨 소비자, 사업자들 때문에 지금 말라위는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온몸에 이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단순히 처음에 전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의 이념 가치가 너무나 좋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끝으로 이 가치 있는 일인가 부분에서 도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명 배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체닝 테이텀, 빌드 피트, 이분들이 지금은 성공한 유명한 어떤 영화 배우지만 전직은 되게 화려합니다. 여기 보시면 브래드 피트 있죠? 이분이 스트리퍼들의 운전기사였던 겁니다. 스트리퍼 뭔지 아시죠? 스트리퍼. 네. 운전기사.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보험 판매원. 그렇죠? 그리고 짐 캐리는 공장 청소부. 해리슨 포드는 목수였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는 전직 식물 배달원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도구를 바꾸면서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열심히는 다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열심히 사는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뉴스킨 안에도 도구를 바꾸면서 본인의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참 부러워하는 가족입니다. 뉴스킨 안에 그 뉴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 7남매 가족들입니다. 이 중에 4분은 이미 명예직급, 최고직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3분 이상 100만 잔자 이상 달성을 했죠. 7남매 중에 반 이상이 이미 성공이란 소위 말하는 성공을 다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씨 가문이라거든요. 명문가 하가문이라는데 이분들 전직이 되게 또 화려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 하매 사장님, 이분 지금은 엄청 멋진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전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반찬 가게 아줌마시죠.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시죠. 근데 뉴스킨 도구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 부러워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 목사님, 이분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초기 사업 때 이제 이분이 저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룹을 이미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최고직급 찍었을 때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이분한테 최 목사장, 요새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였거든요. 그때 돈도 필요했었고 물어보니까 요새 갖고 싶은 거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진 게 많으면 갖고 싶은 게 없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역시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뉴스킨의 도구를 선택해서 본인의 인생, 본인의 가문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 컨벤션 있죠. 거기는 이제 요코하마였고요. 여기는 뉴스킨 도쿄 돔 경기장입니다. 도쿄에서 일본에서 이제 제일 큰 경기장이죠. 도쿄도 경기장에서 뉴스킨 재팬하고 뉴스킨 코리아하고 그리고 북아시아 쪽에 있는 뉴스키너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북아시아 컨벤션이었는데 여기에 제가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이죠. 그걸 달성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레머니 있죠. 그거 너무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사인들, 우리 타수 그룹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인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세레머니 하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세레머니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 보던 이 축하 무대에 주인공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정말 진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더 강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 한 명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저한테는 되게 또 뜻깊은 날인 게 제가 뉴스케 사업 시작할 때 인맥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여자친구 딱 한 명 시작했거든요. 여사친이 있습니다. 아실만 한 분들은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해서 아실 거예요. 그 여사친이 지금 9년 만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앉아 계십니다. 지금 사업을 선택하고 같이 LOI 중이시거든요. 저는 이 친구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9년 만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부 다 노라고 했어요. 부산에 있던 제 친구 15명도 전부 다 노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 둘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바뀌면서 뉴스케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구나 이러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들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컴퓨터 일을 하면서 일이 좀 잘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가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중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신다길래 그것도 좀 아버지가 전에 사업하셨으니까 중국 가서 사업하시구나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이랑 인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따리상 하신 거 아시죠? 보따리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이 잘 되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만 고생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라 이래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 일을 할 때 좀 옆에서 사무실 좀 지켜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꼭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래처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조심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제가 좀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니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거의 7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해서 같이 살게 된 건데 한 1년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제 청춘이 지나가는 걸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시간이 간 만큼 저희 아버지 시기도 빨리 지나갔고 생각보다 빨리 멈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명품이나 비싼 차, 뭐 좋은 집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요 별로. 저는 살면서 어떤 큰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제가 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뭘 가장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고 싶어했던 엄마, 누나, 여러 또 친지들, 가족들 이 사람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보살펴주고 또 내 아이들도 잘 보살펴주고 나중에 하늘 나갔을 때 아빠한테 진짜 내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아빠 안아주세요 이런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제가 이 아버님한테 만족할 만큼 어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럴 만한 도구가 잘 없다는 거죠. 이 뉴스킨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뉴스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고요. 이때까지 그런 도구를 못 찾았다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뉴스킨 사업, 제가 말씀드린 이 뉴스킨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성공자들이 말하는 뉴스킨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의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